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2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69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8거래 연속 매수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36% 상승하면서 2131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8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42,8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1.5% 정도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5,6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금요일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 순매수하기도 했는데요.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1% 추가 상승하면서 40만 4천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13만 2,500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이 외국인들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20만 1,0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포스코는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5,500원 바라보고 있고 이 순위가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네이버가 9위권까지 올라왔고 삼성물산 10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26만 9,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 오늘 0.3% 빠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33,75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지난주에는 금요일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46,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오늘 하락세 예상됩니다. 0.6% 정도 빠지면서 45,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48% 상승하면서 699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700선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몰리면서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7% 빠지면서 6만 6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 지난주 금요일에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69,6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지난주 금요일에는 2%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0.38% 빠지면서 26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57,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디톡스 0.03% 하락한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59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HLB 지난주 금요일에 5% 가깝게 급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3%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7만 1,5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숨에 6만 원 선에서 7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드 드래곤 현재 8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89,3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 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펄어비스와 코오롱 티슈즈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대우입니다. 최근에 WTI 국제 유가가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54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40불 초반에서 50불을 안착하는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50불 중반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스코 대우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4분기 영업이익 1,167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작년 2분기에 발생한 중국 가스관 폭발 영향 때문에 가스 판매가 좀 부진했었습니다만 이건 역시 지난 11월부터 판매가 좀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가 약세에 이미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의 가스전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 그러니까 유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상관관 계수가 0.5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한 절반 정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 상승은 동사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오늘 11시에 중국 4분기 GDP 발표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부분 역시 동사의 그런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주가가 2만 원 이하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2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 특히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 라인 1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대우 추천해 주셨는데 실적이 예상치와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기관 수익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14일에 주셨던 JYP 엔터 3.43%, 그리고 1월 7일에 주셨던 아시아 종료 약 2주 만에 30%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날 주셨던 유니크 71%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K타비츠는 3%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합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계십니다. 1월 14일에 주셨던 한창 5%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위닉스 2.56%,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2.26%, 그리고 지니뮤직 3%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한창재지 35%, 4위에는 보혜양조 70%, 3위에는 유니크 71%, 그리고 2위에는 SPO셀 101%, 그리고 1위에는 풍국주정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191% 달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4위에는 한국전자금융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위닉스, 2위에는 지니뮤직, 1위에는 한창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전체 탑8입니다. 이제 8위부터요, 수익률이 40% 이상입니다. 반종민 소장의 자이글이 8위에 차지하고 있고 4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도화 엔지니어링 1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5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동양피스톤 올라와 있고요. 5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6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70%입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신일섭 소장의 종목들인데요. 일단 1위에는 풍국주정 올라와 있습니다. 191%가 넘는 수익률 현재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SPO셀, 그리고 3위에는 유니크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일섭 소장님의 4가지 종목이 모두 순위에 올랐습니다. 3위인 유니크 1월 7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수익률이 71%입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종목이었죠? 유니크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크한 수익률.
지금 그 수소 관련주를 정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데 지금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풍국주정이 먼저 지난해 그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걸 펼쳐놓느라고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딴 생각 아니고 이거에 대한 생각이었죠. 자, 풍국주정, 유니크, SPLS, 평화홀딩스를 펼쳐놨습니다. 4개를. 이거를 차트를 맞추느라고 네, 시간을 뺏겼고요. 자, 4개를 맞춰놨죠. 자, 이 4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5개, 6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화면상 4개 이상 하면 이제 쪼그라들어서 잘 안 보여요. 자, 풍국주정이 그 대장주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신고가를 가면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린 게 역시 풍국주정이라는 1등주가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나머지 후발주도 결국 신고가를 돌파할 확률이 높다. 그 전까지 차트를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S퓨얼셀은 사실 그 신규주라 이제 그 월봉으로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봉이 별로 안 보여서 그런데 어쨌든 흐름이 비슷하죠. 근데 그 다른 거 3개를 보면은 2018년도 1월 달부터 다 조정이었잖아요. 2017년도 말에 다 한 번씩 떴다가 2018년도에 조정. 이렇게 산과 고를 만든 다음에 먼저 얘가 풍국주정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날아갔죠. 그 다음에 다 그림이 똑같잖아요. 이게 매일 보지 않는 사람인 이상 이걸 만약에 가리면, 종목명을 가리면 어떤 종목인지 맞출 사람이 반도 안 되죠. 이거는. 그 정도로 똑같아요, 그림이. 그래서 유니크도 역시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결국 날아갔고요. 평화홀딩스는 지금 신고가를 가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 풍국주정과 유니크가 갔기 때문에 평화홀딩스도 갈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수소차 관련주가 점점 확대돼가고 있는 거, 범위가. 확대돼가고 있는 속에서 굉장히 지금 강력한 시세들이 점점 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 잦아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크도 계속 유니크한 수익률을 꼭 쭉쭉 추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월 21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8거래 연속 매수세 이어오면서 코스피는 2120선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에서는 이 반도체 업종들을 중점적으로 저가 매수하면서 전기, 전자 업종에서만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자본계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삼성물산,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삼성 SDS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낮은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는 0.7% 상승하면서 4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상승폭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66,000원 선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로 0.7%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단숨에 2% 넘게 상승하면서 40만 8천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엇갈린 흐름 보이는데요. LG화 오늘 살짝 빠집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36만 8천원에 출발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포스코는 1% 강한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26만 6천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 9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0.36% 상승하면서 14만 8천원 선까지 올랐고요. 삼성물산도 10위권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0.4% 상승하면서 11만 7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이제 0.45% 상승하면서 2133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도 0.3% 상승하면서 69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2% 가깝게 하락하면서 6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CJ ENM은 0.3% 빠지면서 20만 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포스코캠트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5만 7천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는 성적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6위부터 10위권까지는 메디톡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메디톡스 1% 넘게 하락하면서 58만 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모두 0.4%대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HLB 6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45% 상승하면서 89,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현재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9,15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리뷰 하나 더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널철 팀장님께서 1월 14일에 한창을 추천해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5% 넘는 승률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창의 최근 주가의 흐름은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 또한 1개월 동안 개인은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포지션은 매수 측면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700원대에서 강한 주가가 흘렀기 때문에 2,000선을 조금 안착되면 2,300원까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일석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자, 삼성출판사는 지금 그 출판 업종에 속한 것을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는데, 사실 출판업, 인쇄업 이런 쪽이 최근에 어렵잖아요. 그래 출판사 중에 뭐 어떤 그 유명한 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없어질 때 굉장히 그 독자들이 아쉬워했죠. 오래된 저런 출판사가 없어지는 거를 좀 정부에서 나서서 막아주면 안 되겠냐, 이런 바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그 서점에 대한, 종이 냄새에 대한 이런 그 아쉬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시대의 변화를 어쩌겠어요. 거기서 이제 막 살려면 변화를 해야죠. 삼성출판사는 아주 그 극적으로 굉장히 잘 변신을 한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출판사가 아버지가 하시는 회사고요. 그렇죠? 김진용 씨. 그리고 삼성출판사의 그 핵심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가 삼성출판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죠. 삼성출판사에서 출판업을 배우다가, 그러니까 사실 한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삼성출판사가 여러 가지 출판업을 하다가 유아용 쪽 시장 혹은 주부 쪽, 이쪽을 삼성출판사 김진용 사장이 그 공략을 했어요. 그 김진용 씨 아버님,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스터디의 사장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회사예요. 60년대. 그래서 이어왔고, 근데 여러 분야에서 유아용, 주부용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젊은 피가 들어와서 스마트스터디에서는 뭘 했냐면 이제 핑크퐁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전환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출판사에서 어떤 뭐 지금 사실 처음에 그 육아를 시작하는 주부님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노란 책이 있는데 전과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육아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떤 필수 도서라고 불리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게 노란 책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삼성 출판사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출판업에서도 어떤 분야를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공략을 한 것도 첫 번째 그 성공적인 전환이었고, 두 번째 성공적인 전환은 이제 스마트스터디에서 이룩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 삼성 출판사의 절대적 매출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아트박스입니다. 매출 비중을 들어가 보시면 거의 7-80%예요. 그래서 삼성 출판사는 사실 아트박스를 보고 사는 건데, 뭐 예전에 마동석 씨가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트박스 사장님은 반드시 삼성 출판사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트박스에서 굉장히 그 나오는 매출이 절대적이라 삼성출판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트박스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서울 도심의 어떤 몰 안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이게 원래 팬시 용품을 팔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다이소 스타일로 그냥 다 팔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 거점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핑크퐁 관련 제품이나 유아용품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도 있어요. 마이리틀 타이거. 그러니까 아트박스랑 마이리틀 타이거는 약간 성향이 틀리죠. 아트박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청소년들, 중고생 애들도 많이 가지만 마이리틀 타이거의 중고생이 잘 가진 않겠죠. 물론 뭐 조카 거를 사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주부님들이 가셔서 자기 아이 거나 뭐 조카들 거 선물을 사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핑크퐁 관련 컨텐츠와 완구, 서적 등 고수익성 자사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게 통로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회사에서 오프라인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컨텐츠의 경쟁력은 스마트스터디에서 아들이 키우고 있고, 이런 그 스타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 상어송, 아기 상어송이 지금 뭐 그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 뭐 그 얘기 때문에 올랐잖아요. 예전에 뭐 지금 이미 사실 유튜브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조회수를 넘은 건 옛날이었고, 그게 이제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하면서 더 부각이 되는 건데,
인스타그램에 베이비 샤크 챌린지라고 해시태그에 넣어보면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 아이들이 상어송을 부르는 것을 서로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해시태그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글이 11만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상어송을 부르면서 핑크퐁 컨텐츠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보면 핑크퐁이 프랑스어로도 번역돼서 다 상품이 나오고 중국어 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돼서 세계의 모든 아이들, 유아들, 이 삼성출판사의 그 스마트 스터디 핑크퐁을 통해서 교육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 그 조회수가 많다, 뭐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 인별그램 같은데 뭐 그 동영상이 많다. 이것보다 더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는 그 아이들이 그걸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핑크퐁 콘텐츠를 쓰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매출과 직결되는 굉장히 큰, 걔네들이 자라나서 만약 부모가 됐으면 당연히 자기 자식한테도 또 그거를 시키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것들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요.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최근에 뮤지컬을 하고 있고 흥행을 했습니다. 핑크퐁 TV 장편 애니메이션 출시, 이게 임박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2만 원이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채원 사장, 그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이 원래 전통적인 자산가치주들을 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변한 게 JYP 엔터테인먼트랑 삼성출판사를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었어요. 근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5% 이상 되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8월 달부터 공시가 시작되었거든요.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53만 주를 사서 5.30까지 지분을 늘렸어요. 8월 17일까지죠. 8월 17일까지 장내 매수였는데 8월 17일 다음에 지나고 9월 1일 날 9월 달에 90% 가까이 상승해서 19,800원까지 갔는데 이때 지분을 팔지 않았고 지금 팔았어요. 지금 2만 원 다시 돌파하면서 지금 팔아서 1%대로 지분을 줄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이나 이런 그 가치 투자자에서 이런 성장주를 선택한 데는 가치와 성장을 돼야만 하는 지금 시대적인 변화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채원 그 사장이 인터뷰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팔아서 이 부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부분,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이 하는 스타일은 초반에 그 자기가 판단하는 그 어떤 그 부분보다 굉장히 저평가됐을 때 사서 자기가 그 어떤 수준에 오면 파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수준에 와서 이걸 판 거지 이것 때문에 여기서 끝나진 않는 거고 새로운 세력으로 두 번째 상승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5%에서 1%로 줄이는 이 4개월의 과정, 이게 1차적 상승이었다면 두 번째는 다른 세력으로 2만 원대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아주 길게 봐서는 삼성출판사가 제 생각에 뭐 3-4배를 가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IP를 활용한 옛날에 둘리가 묻혔던 건 SNS나 유튜브가 그 시절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둘리라는 그런 캐릭터를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같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핑크퐁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게 많아요. 무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의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상승 요소다. 그래서 손절가 2만 원, 목표가 4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요즘에 스카이캐슬이 너무나 인기죠. 스카이캐슬 22.3% 시청률을 돌파하면서 비지상파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도깨비를 깨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얘기 나오는데 대치동 학원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맨날 대치동 학원가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근데 여기서 사실 학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필수예요. 학원이란 게. 뭐 사실 김주영 선생 같은 선생을 만나면 아이들의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런 대성학원 같은 이 좋은 학원 선생님과 학원 인프라가 있는 곳에 아이를 보내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죠? 그런 코디를 만약에 현실에서 찾다가는 정말 파국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학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이런 데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길이겠죠. 아예 안 하면은 또 자기 자식만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에 어딘가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동네 뭐 구멍 보숙 학원이든 뭐 큰 학원, 대형 학원이든 어디든 시켜야 되는데 디지털 대성이 일단 이 업계에서는 가장
뭐 선두권에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온라인 인강 브랜드 대성 마이맥이 있습니다. 그 대성 학원이 있고요. 인강으로 이제 조금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고, 모의평가, 입시 컨설팅 등 수험생 대상 교육 서비스 제공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으로는 대성 N스쿨 중고교생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 이게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맨날 뭐 논술 하죠. 논술 공부한다고 뭐 혼자 그 발표를 하긴 하지만 독서 토론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독서 토론 논술 부분이 있고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인이라는 것도 있고, 재수생 대상으로 부산 대성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초등학생부터 중고교생, 재수생까지 다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대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거죠. 최근에 뭐 정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시, 시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학종도 뭐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성학원이라는 이런 학원이라든가 인강을 통해서 계속 점수를 쌓아 나가야겠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이런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 가입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부터 논술은 잡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애가 뭐 신문을 많이 읽거나 그걸 많이 읽어서 논술 실력이 뛰어나거나 말하기나 뭐 토론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갑자기. 이건 몇십 년 동안 해봐야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이쪽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그 배당주이기도 하고요. 고배당주. 그런 장점도 있다. 배당주이자 성장주. 원래 배당을 많이 주면 성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을 많이 주면서도 성장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요. 손절가 5,5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청담 러닝입니다. 오늘 다 교육주를 준비하는데, 교육에 대한 그 굉장히 열풍, 그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잦아들기 힘들 거라는 거를 지금 요즘의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주에도 다시 한번 볕들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담 러닝, 학원 사업, 콘텐츠 사업, 스마트 클래스 사업, 이 3두마자로 나가고 있고요. 영어 브랜드가 청담 어학원, 에이프릴 어학원, 청담 아이 가르텐, 이게 있고요. 수학 브랜드는 CMS 에듀, C큐브 코딩, 이게 있습니다. 약간 틀리죠. 지금 그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그 청담 러닝하고는 약간 틀려요. 청담 러닝은 중국 최대 교육기업 올리 에듀케이션, 이 회사랑 손을 잡았는데, 올리 에듀케이션의 모기업이 상해 신남양 지분 유한공사, 이건데 상해 신남양 그 유한공사가 청담 러닝의 지분을 10% 매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청담 러닝 보통 그 지분을 매수할 때 단순 단순 지분 투자냐, 경영 참여냐, 이게 나뉘는데, 상해 신남양은 단순 지분 투자, 그러니까 청담 러닝을 가지고 수익을 보려고 투자한 게 아니라 청담 러닝하고 파트너 사기 때문에, 파트너 사면은 좀 더 끈덕진 관계를 유지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야, 나 너네 기업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나도 책임감, 그만큼 지분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너네랑 열심히 일을 하겠지. 우리를 믿어라.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되거든요. 어떤 계약 관계 같은 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청담 러닝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A-프로 학원 사업이 2024년까지 10억 이하의 매출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청담 러닝은 조금 더 해외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디지털 대성이든 청담 러닝이든 어쨌든 우리나라의 교육 열기가 뭐 그 지금 교육부 장관 한 명 바꿔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좋아야지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 열기를 어떤 제도로도 누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학원 사업이 완전히 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성이나 청담 러닝도 예전에 메가스터디가 시가총액 코스닥 2위까지 갔을 때의 영광 을 한번 다시 재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다시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뭐 인생사도 그렇고 주식도 모르는 일이죠. 수소차가 뭐 주류 종목이 저렇게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교육주가 10위 안에는 찾아볼 수도 없고 20위 안에도 사실 찾아볼 수도 없는데, 디지털 대성이나 청담 러닝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교육주의 선두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담 러닝은 손절가 2만 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핑크폰 관련 컨텐츠의 인기뿐만이 아니라 아트박스나 마이리틀 타이거 같은 매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지금 가격의 거의 2배인 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교육 관련 종목을 두 가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만나본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인강 브랜드인 대성 마이맥과 대성 학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독서 논술 교육 분야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인 한우리를 인수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내에서 학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비즈니스온입니다. 동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자계약, 매입 통합, 지능형 빅데이터 등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서비스 브랜드인 스마트빌은 수많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통해 검증된 서비스로 국내 그룹사 대부분이 내부 ERP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지난 2010년부터 법인 사업자 및 일부 개인 사업자에 한해 법으로 사용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빌은 해당 시장의 국내 1위며 국내 1000대의 기업에 한해 시장 점유율을 40%를 보유할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빌은 서비스 시작 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실시간 ERP 연동 등에 따른 높은 효율성 및 편의성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수준으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의 자연 성장 및 관련법 강화 등에 따라 추가 성장 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 분석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MI는 전자세금 계산서 서비스 시에 축적되는 방대한 기업 거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분석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MI의 가장 강점은 고객사의 ERP로부터 최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기 때문에 분석에 기반이 되는 정보의 정확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고객사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처의 신용도, 사전조사, 기업 간의 전위험 분석, 마케팅, 전력 수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8년도 해당 사업부의 매출은 전년 대비 100%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19년에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성이 밝은 신규 산업입니다. 신규 산업으로는 전자계약 서비스, 광고 유치 등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는 경제성, 안정성, 편의성 등의 장점이 있고 광고 유치도 스마트빌에서 월 400만 건의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플랫폼 노출도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밝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도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며 이는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기관을 대체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서비스인데 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기업 간 전자계약 활성화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동사의 올해 매출액은 195억 원, 영업이익은 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8.3%, 31.6%로 증가가 될 전망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3,7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나노입니다. 동사는 대기정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기정화 사업은 연소 후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을 암모니아와 함께 촉매제층을 통과시켜 무해한 질소 혹은 수증기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동사 매출 구성은 SCR 87 촉매 41%, 자동차 부품 37%, TiO2 21%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SCR 촉매라는 게 흔치 않은, 쉽게 들을 수 없는 단어인데요. SCR 촉매는 선택적 환원 촉매라고 말하며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 방출하기 전에 유해하지 않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기환경 규제에 따른 질소산화물 저감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전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대기환경 규제로 인해 질소산화물 저감 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기환경 보전법 등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적용 분야 또한 발전소, 플랜트 등 선박, 자동차 등 포함하는 이동 오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의 후처리 제거법은 반응 시 촉매 활용 여부에 따라 크게 SCR, SNCR로 나뉘며 최근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높은 SCR 촉매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 SCR 촉매 설비 시장은 연평균 12%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큰 수혜를 입을 거라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선박용 SCR 촉매 판매 실적에 따른 실적 전망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에 따르면 티어3 기준, 여기서 티어3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kWh당 3.4g 이하를 말합니다. 티어3가 일반화되면서 국내 대형 조선 시향이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촉매 부분의 선박용 매출 비중이 13%였는데 작년에는 3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절대 금액도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박용 촉매의 OPM이 20%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 매출 증가는 실적 및 수익성 향상과 직결됩니다. 향후 티어3에 따른 선박용 촉매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하면 선도업체로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해외 자회사들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예상입니다. 동사는 스페인과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나노 오토모티브 베어링 부품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전기차 모터향 부품 생산을 위해 설비 증설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모터향 부품의 신규 매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실적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나노워페이다는 동사의 촉매 원료인 이산화 티타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돼 고순도의 이산화 티타늄에 대한 신규 매출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봐 수혜가 입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1,86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이노인스트루먼트입니다. 동사는 광섬유, 6차 종속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중국, 북미,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등 전 세계 시장의 광섬유, 6차 접속기, 광섬유 절단기 등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장비는 광 케이블이 끊어졌거나 교체되어야 할 때, 새 케이블을 연결해야 할 때 케이블끼리 연결시켜주는 장비로 네트워크망을 성취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동사는 통신사업자한테 동장비를 공급하며 동장비는 네트워크 설치 전문가들이 들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도 주력 상품입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으로 인한 주가 상승입니다. 작년 시장에서 기대하였던 미국 최대 통신사의 승인 지연, 중국 통신사의 광섬유 6차 접속기 투자 공백으로 인해 동사는 2018년에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일본 업체의 단가 인하로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중국 통신업자들이 16년 대규모 구매하였기 때문에 2018년까지 장비 수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 통신사업자 향 공급을 위해 미국 기관의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승인이 미뤄지며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실적은 부진했고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작년 12월에는 4,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올해에는 중국 통신사 광섬유 6차 점속기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16년도 대규모 투자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는 교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이 통신사업체 작년 연말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연되어 올해는 1분기에 공급 가능 기대감과 미국 최대 통신사업자 벤더 등록을 위한 미국 기관 인증도 올해 1분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광통신 유선 계측기 OTDR 장비를 작년 연말에 출시하였고 휴대폰 무선 계측기 SA 장비 경우 현재 필드 테스트 중으로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광섬유 유착 접속기와 OTDR, SA 등 3개의 장비가 라인업을 형성하며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621억 원으로 작년 대비 27.2% 증가, 영업이익은 3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다각화입니다. 동사는 자회사 이노일렉트로닉스 차이나가 중국 스마트 전자제품 사업 진출을 위해 작년 5월에 이노전기 유한공사를 신규 설립했습니다. 중국 내 확산되고 있는 홈 IoT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가정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가장 먼저 추진 중인 부분은 스마트 도어락 부분이며 2018년 스마트 도어락 보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0만 대가 보급되어 있고 중국 스마트 도어락 시장은 2020년까지 약 200% 이상 고성장이 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 세금 계산서 국내 1위 업체이기도 합니다. 올해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나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이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자회사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이노인스 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시장 진출 이슈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에피스가 이 미국의 판매 허가 획득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강세를 나타내다가 좀 빠지고 있는데요. 41만 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 좀 빠지더라고요. 신혜성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이오주가 지금 사실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오르고 있으나 지금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지수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저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1950까지 정도 봤지만 역시 120개월선, 121선이었거든요. 121선은 사실 2008년도 10월 1일에 892.16 사상 최저치를 찍고 나서도 그 달에 121선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계 금융위기가 아니죠. 세계 금융위기가 아닌데 이게 121선이 깨질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지가 되리라 보고요. 지금 4개월 동안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깨지진 않는데 문제는 지금 바이오들이 그동안 너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여기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강한 건 뭐예요? 운수장비 철강이잖아요. 현대차 4위까지 올라갔죠. 이거예요.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요런 애들이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동안 달렸던 신의 선수들 날렸던 애들이 좀 쉬는 구간 요거 때문에 요 시가총액만 바뀌는 거예요. 이 순위가 바뀌니까 시가총액이 순위만 바뀌니 지수 자체는 별로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제일 타겟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재료로 오르고 있죠. 지금 뭐 그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유사약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래 그 로슈의 허셉틴을 가지고 유방암 치료제예요. 로슈의 그 신약이죠. 신약인데 로슈인가요? 로슈가 아니죠. 신약인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계속 그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라는 그 AB3 이거를 미국 판매 허가를 얻었다. 근데 허셉틴의 그 셀트리온의 그 바이오시밀러 그 제품명은 허주마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허셉틴의 그러니까 허셉틴의 신약 로시의 신약이 만기가 되니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내놓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기적으로는 올랐으나 셀트리온과 신라젠이 20개월선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당분간 조정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이용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물량을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인데요.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현재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살짝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덕수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난티는 우선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2월 말에 만날 것을 기대감과 아무래도 아난티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짐 로전스가 1월 23일 날 김재동 그 토크쇼에 나온다는 진출감에 아무래도 일시적인 수급으로 또 한번 아침에 시초가로 상승을 했고 시초가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선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고 아무래도 이 아난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대북주로서 이제 북한과 이제 한국의 이제 관광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주가는 계속 상승 추세로 보고 있고 계속 아무래도 신고가는 계속 갱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1월 15일에 추천해주신 넥슨 GT가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39%인데 현재 8% 넘는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넥슨 GT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전에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금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차익 시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넥슨 GT가 매각설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상승폭을 좀 일시적으로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좀 더 지금 구간에서 흐름을 좀 유지를 해주다가 한 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시점보다는 좀 보유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인포뱅크입니다. 이 인포뱅크는 방송통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사업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보유를 통해서 현재 지금 자율주행 사업 부문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종목은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자면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폭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를 7월까지 이어왔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자율주행 팀 신설을 통해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인포뱅크는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버스 운행 허가를 받은 KT의 이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에 참여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자율주행 부분이 이제 정부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작년 낙폭과 현재 추세를 봤을 때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포뱅크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용 메시징 등의 IT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적 재산권을 한 100여 개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스마트카 솔루션 서비스 부분들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대대적으로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 현대차를 통한 앞으로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작년 12월부터 외인 매수세가 꾸준히 보이는 점, 그리고 현재 7,900원부터 8,200원 부근에 이제 두터운 매물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력은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200원입니다. 네, 인포뱅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1% 상승한 212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고점입니다. 9시 2분경에는 2134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20선까지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9거래 연속 매수입니다. 개인들 오늘 2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엇갈린 흐름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살짝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42,25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1% 넘는 강세 이어갑니다. 65,000원까지 올랐고 65,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장중한 때는 2% 넘게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갔지만요. 조금씩 상승폭 내어주면서 현재 0.7% 상승하면서 40만 3천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현재 0.14% 빠지면서 36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현재 2% 가깝게 하락합니다. 20만 원 선 깨지고 19만 7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강 업종들 강합니다. 현재 포스코 1.7% 상승하면서 26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기관들이 4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4% 상승하면서 11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물산이 9위권에 올라왔고 네이버가 10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네이버 현재 3% 넘게 하락하면서 13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18% 하락하면서 695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코스닥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698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작이 고점입니다. 9시 30분경에는 694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합니다. 5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2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바이오 업종들 대부분 빠지면서 흘러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게 하락했습니다. 6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신라젠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1% 넘게 하락하면서 25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은 하락폭 키워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56,6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이 11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네, 눈에 띄는 것은요, 아난티가 이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오늘 7% 넘게 급등을 하고요. 2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88,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도 1% 넘게 하락하면서 18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하락폭 키워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579,8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05% 하락한 112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인공위성, 우리나라의 이제 국책 사업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우주 개발과 관련된 그런 관심 한번 가져볼 만한 종목, 세트렉 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육해공 따지면은 뭐 자동차라든가 뭐 철도, 조선 이런 쪽에서는 아주 잘 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부진한 쪽은 이렇게 우주 산업과 관련된 거, 그리고 항공기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 쪽에서는 좀 약하는데, 부품 쪽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쪽이 우리나라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세트렉 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인공위성이 이제 2021년까지 8기 정도가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공위성에서의 위성 시스템, 이런 쪽을 하고 개발해서 수출하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지상에 사진을 찍어서 지도로 만들어 갖고 이런 걸 수출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만큼 상세하게 축적된 정보를 갖고 해외에 팔고, 그리고 현재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필리핀이라든가 인도 이런 쪽에 600만 달러의 위성 영상을 이제 수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밖에 이제 위성체 분야에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성을 싸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발사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세트렉 I는 한 축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부품이라든가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로서 세계 시장을 녹화하고, 그리고 국내 위성 발사에서도 충분하게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 나가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정부나 여러 이제 이런 정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이제 항공산업, 항공 우주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많은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성에 대해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출액이나 이런 거, 우리가 주식으로 봤을 때 뭐 매출이나 이익이 어떻게 또 나느냐도 중요한데, 뭐 작년만 하더라도 이 회사는 2018년도에 뭐 매출이 한 400억대 이렇게 이루어지고, 과거에 뭐 300억대에서 400억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올해도 뭐 한 700억 정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갔고 주가는 큰 폭의 움직임이 없이 어떤 급락할 때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빠진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우리의 맞는 테마가 맞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인공위성과 관련된 거 이런 쪽에서는 우주산업과 관련된 가장 먼저 세트라가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내포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올해는 그래도 한 번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는 저점 빠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해놓는 그런 전략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은 현재가 매수 괜찮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소저가는 22,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에 한샘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5% 넘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샘은 지금 건자재 섹터 쪽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파동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47,000원 저점을 잡고 완만하게 올라오는 그런 파동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다소 느리게 간다 하더라도 제가 제시해드렸던 8만원까지 보고 매매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갭상승을 했다가 주말에 미국 시장의 상승 분위기로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다소 이제 눌림목이 나오는 이런 이제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모두 양시장 모두 안도 랠리는 지속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번 주에도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 실질적인 협상 해결 방안 쪽으로 접근이 되고 있고, 연준의 이제 통화 완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 랠리를 가져가면서 반동 국면을 지속해 갈 것이다. 그러나, 전주처럼, 탄력적으로 상승하기는 다소 힘이 붙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르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지수 상단을 막는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강한 상승의 탄력을 이렇게 보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계단식으로 상승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이 2168인데요. 이번 주에 2160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20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이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중 무역 분쟁 해결 기대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면서, 역시 이제 철강주들이 오늘 강한 반등을 잡아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조선업종은 오늘도 상당히 상승을 주도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차, 화학, 철강, 정유, IT 대형주까지 포함해서요. 코스피 시장은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통신이라든지 음식료, 전기 가스 업종, 이런 방어주 쪽들은 역시 약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슈 선점주들이
상승을 주도해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1월 달 들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상관관계를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작년에 하락폭이 좀 적을 때 코스닥이 거의 1.5배 내지 2배 쪽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의 절반 정도 내지는 3분의 2 정도뿐이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적인 게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지금 잡아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슈를 선점한 지금 뭐 수소차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라든지 이러한 이슈를 선점한 섹터 쪽에서 지금 대장주들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수익률 게임에 포커싱을 맞추고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겠다. 이런 그 업종별 매매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그 수소차 관련 중에서 종목을 좀 흑진주 같은 종목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88620 S 퓨얼셀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우리 정부의 수소 경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유일의 최초이고 최고인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전문 기업입니다. 올해 작년 매출이요 329억에 한 37억, YOY 기준으로 해서 매출은 62%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한 11.8%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흑진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료 전지거든요. 이제 이 연료 전지 부분은 스택이라고 그래서 전기 출력을 얻기 위해서 직렬로 쌓는 단위의 전지거든요.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이런 그 핵심적인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성장 동력이 굉장히 강하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보고 매매하시는 전략도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41,0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고 목표가는 5만원, 손절가는 36,8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